안녕하세요. 메디컬TV의 건강지킴이 홍나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감기나 배탈 등 내과 질환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한 허리, 어깨 통증 등 신체 근육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구자원 원장님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깨와 또 허리 통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실 때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했던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노화로 인한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겪는 어깨 질환으로는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유착성 피막염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고요. 허리 통증은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 노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중에 오십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주변 어른분들을 통해서 오십견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오십견은 흔히 50세 전후에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의 노화와 염증으로 인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 병의 별명이고요.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십견만에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오십견이 발생하면 주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며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찾아오는 어깨 통증 또는 잠을 자는 도중에 통증을 느껴서 깰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데요. 이유는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이 수축이 되고 염증이 있는 관절에 팔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십견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오십견은 비수술적 치료가 치료의 원칙이고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90% 정도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로 회복될 수 있고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서 온찜질과 재활 운동 등을 시행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오십견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어깨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날개뼈와 팔뼈를 이어주는 조그만 근육 4가지를 얘기하는데 손상됐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40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어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등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스포츠 활동이 잦아지면서 회전근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증상이 함께 동반이 되나요?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어깨나 팔뚝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밤에 아프고 어깨를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파열이 심할수록 팔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팔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마비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증이 거의 비슷해서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질환이 증상이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십견의 경우에는 통증보다도 일단 관절 운동의 제한, 특히 옆으로 들어 올리는 외전이나 외회전 같은 그 동작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회전근 파열 같은 경우는 환자분 스스로 들어 올리는 능동적인 관절 운동은 잘 안 되지만 의사나 검사자가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들어주는 수동적인 관절 운동은 다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증상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동작에 제한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한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인대 강화 주사, 그리고 체외 충격파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깨 질환으로 석회와 건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어깨 관절 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 몸에서 뼈를 이루는 성분으로서 석회와 건염이 생기는 의학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의 장애 등으로 석회가 발생한다고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 파열에 의한 혈종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또 석회가 발생한다고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30대나 40대에서 나타나는 반응성 석회화 건염과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석회화 건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회와 건염은 다른 어깨 질환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다른 질환들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깨에 석회와 건염이 발생하면 어깨뿐만 아니라 팔뚝 부위에도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올리기 힘들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통증을 참지 마시고 빨리 전문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석회와 건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환자분들에게 석회화 건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석회화 건염은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석회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약물 치료, 재활 치료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허리 디스크와 또 척추관 협착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장님 먼저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의 주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병명을 얘기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린 듯한 그런 신경 증상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급성 요추부 염좌가 있는데,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이나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서 경직이 오는 것을 요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요추부 염좌는 인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므로 마비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 질환은 적절히 치료만 하면 대개 수준의 저절로 증상이 좋아져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액이 노화되고 딱딱해지면서 척추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노년층, 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가 쉬기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간헐성 파잉이라는 병명을 부르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질환인 허리 디스크와 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질환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디스크는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장년이나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디스크는 한쪽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되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양측성으로 잘 발생을 하고,
걸을 때 통증이 심해져서 어느 정도 걷게 되면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고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럼 이런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허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병력의 청취와 신체 검진,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에 질환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절대로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척추 환자의 대부분은 처음 치료 원칙이 수술 없이 치료해보는 것이 원칙이고요. 초기에 병원을 찾게 되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리에 마비 같은 증상이 오거나 대소변, 배변의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치료 방법 중에 신경성형술 치료가 있었는데요. 어떤 치료인가요? 신경성형술은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C암이라고 불리는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 주변에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를 사용해서 척추의 기능을 최대한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시행하는 최신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니 정말 희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신경성형술 주의해야 될 점이나 혹시 통증이 있어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주의해야 하나요? 신경성형술은 실시간 영상 장치인 C암이라는 장비를 전문의가 직접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시술에 속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환자에 맞춰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의료진과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빠르면 몇 분, 아니면 몇십 분 이내로 부담 없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경성형술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뿐만이 아니라 급성 요통에도 시행되고 있고 만성적인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존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체외 충격파가 있는데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체외 충격파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격파는 음파의 일종으로서 충격파를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매우 짧은 시간에 병변이 있는 부위에 높은 양압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양압 시기와 음압 시기 모두 치료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음압 시기에서 무수한 미세 방울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들이 주변 혈류를 확장시키면서 치료적으로 유리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디에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정밀 진단 후에 압통점이 있는 부위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고 우선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에 힘줄이라고 표현하는 건염 및 인대와 근육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명으로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무릎 슬개 건염, 어깨 회전근개 질환 및 근막 통증 증후군 등에서 수술 및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에도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 있고요. 골절 후 불려압의 부위나 당뇨병성 족부병변 아니면 화상 후의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체외 충격파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체외 충격파 시술은 주 2, 3회 정도 보통 그렇게 시행하면서 4, 5주 정도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2, 3회만으로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는 있는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5회 정도 치료를 해보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재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체외 충격파에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 큰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마취나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한 장점입니다. 또 이전에는 충격파 치료 시에 통증이 있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충격파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서 치료 시에 통증도 줄이고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사치료나 물치료에 효과가 없고 주사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만성 통증 부위나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수술적 치료인 도수 치료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도수치료란 도수치료사가 손을 이용해서 틀어진 척추나 관절을 바르게 정렬하고 통증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이완해 줌으로써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도수 치료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도수치료의 장점은 우선 손을 사용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환자별로 치료 강도와 기간의 조정이 가능해서 1대1로 맞춤 치료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치료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질환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만 변화를 주어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들거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등은 척추, 특히 디스크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빠르게 걷는 운동 등을 1회에 한 50분 정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 척추 근육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질환은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만 가지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의 기간도 줄이고 치료의 효과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구자원 원장님과 함께 어깨와 허리 질환의 증상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